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휴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해가지고요.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관찰력이 위주로 돼야 되고, 그런데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설거지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설거지가 설거지지 여기서 관찰할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물의 흐름이나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폭포와 같은 형태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물 방울방울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관찰력을 키워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색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고 물이 떨어질 때 뭐 방울방울 떨어지는지 아니면 졸졸졸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지 등등 이렇게 관찰을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실제로 이제 공부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는 아마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공부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읽죠. 읽거나 듣고 메모하고 이게 다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이 공부의 시작 관찰력으로 시작하는 거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 이게 뭐 시간만 많이 걸리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굳제 하나하나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남들이 다 정리해 놓고 얘기해 놓은 거 있으면 그 그냥 받아들이는 정보가 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뒤에 가서 이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 있죠. 예, 여기에 들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창의적인 사고에 들어가서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때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에서 차이를 두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이야기를 예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뒤에서 이제 좀 다치면서 뭐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몸에 충격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이 아프고 뭐 좀 그래가지고 아내랑 이제 저랑 그 마사지서부터 카이로서부터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마사지 세라피를 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종류별로 마사지를 다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사지를 하는 분마다 예약이 꽉 차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 이렇게 차이가 쭉 나서 그걸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내가 나만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나만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 사람들에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그 고객이 내 이 고객으로서 꾸준히 나를 찾게 된다. 그리고 소문도 이제 그렇게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가르쳐 준 것만 다 가지고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해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 공부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 질문서부터 이제 앞으로 갈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이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 전에 요거를 어 제가 요거를 조금 옆에다 좀 옮겨 놓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를 어 잠시만요. 이게 옮길 수가 없네. 예. 어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요겁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 다는 안 봤습니다. 다는 안 봤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한 중간 정도. 그게 뭐냐면은 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베스트셀러 소설가 김영하가 이제 이라는 작가가 나와가지고 소설을 쓸 때 창의적인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구나라고 첫 번째 회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관찰을 하는 건데 같은 바다를 놓고 관찰을 할 때 같은 냄새를 놓고 그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그 내가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관찰력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이제 그런 데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보고 그래 처음에는 뭐 그렇구나. 근데 그 실제로 이제 그게 시작이긴 하지만 시작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죠. 예. 왜? 그냥 단순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사람도 아마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가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찾았다고 한다면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제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다음 요 224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다가 말고 중간에 끊었는데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이 생각을 할 때 창의적인 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공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기찻길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매뉴얼을 가지고서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저 조종하고 이런 조종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막 농담 삼아 물론 농담 삼아 하는 그 얘기겠지만 뭐 하늘이 있는데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공중에 있을 때 문 열고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물론 김영하라고 하는 이 작가의 그 개념 속에서는 이 김영하님은 의 개념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은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개소리입니다. 예. 왜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을 정확하게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내 두뇌만이 판단력,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전체의 그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 승무원뿐만 아니라 그 승객들까지의 모든 그 생명이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길을 다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그러면 그게 기계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죠? 예. 비행기를 조종할 때 차라리 로봇에다 맡겨가지고 조종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요즘 비행기 자체가 그 실제 조종사들이 손을 안 대고도 거의 자동으로 뜨고 내리고 항해하고 이게 다 된다고 하지만 조종사가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어떤 현상이 그 제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매뉴얼대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그건 기계가 막 판단하는 게 더 빨라요. AI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AI가 그 뭐죠? 바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앞서 나가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네들 논리적인 그 판단력 주어진 그 틀 속에서의 판단력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그러면 비행기 조종석에 앉힐 거는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거기 앉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AI도 그 있는 데이터에서는 답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주어진 조건이 끊임없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창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두뇌인데 이 사람은 웃기는 말이 창의적인 사고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자기 같은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소설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들은 기계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기계 같은 일만 하고 그죠? 머리 쓸 필요 없어. 창의적인 사고는 나 같은 사람만 해서 너희들에게 대신 줄게. 아주 건방진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뜬금없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이 윤 대통령이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과학기술자, 과학기술,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뭐 이런 거를 갖춘 사람들을 교육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랬더니 또 어떤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들은 동의하고 그래야지 뭐 첨단 과학 기술을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면은 저 직장을 잡기도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주로 찾는 것이 첨단 과학 기술을 요구하는 곳이고 또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맞죠?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과학 기술을 강조를 하면서 그 산업을 이끌려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직장인 인력 공급 인력 공급 그러니까 인력 공급 이게 전부냐 교육의 전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 이런 결정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삼성이든 뭐 이런 회사들이 장사가 잘 돼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 경쟁력이 있어야 나라 경제도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금성 뭐 삼성 이런 회사 LG죠. 지금은 금성이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이 그렇게 잘 돼야 또 인력을 더 끌어들일 거고 그 인력을 더 필요로 하면 그 말 그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잡기가 수월해지고 이게 눈에 겉에서 보면 순순한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회를 단순화시켜서 본 모습일 뿐이에요. 왜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어요. 왜?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골라서 쓰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AI에 대한 그 기술, 뭐, 그리고 또 뭐였더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 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졸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골라서 쓰면 돼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많이 있겠죠. 그거 고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쓰다가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학교에서 그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학생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른단 말이에요. 기술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주어지는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는 이게 사고가 경직이 되죠. 그러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선한 졸업생들을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이 된 신선한 졸업생들로 이 사람들을 제끼면 돼요. 거기다 피라미드식 그 사회 구조를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위로 갈수록 자릿수가 좁아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 많이 뽑아놓고 여기서 솎아내면 돼요. 바로 이게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부품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자체가 사람들은 부품이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은 이거죠.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그 내 말에 따르는 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군주적인 그런 사고 있죠.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부품처럼 보이고 개, 돼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인력밖에는 안 되나?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 15분 됐으니까 이어서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